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 GitHub 액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강의입니다. 참고로 이 강의는 Git을 잘 모르더라도 따라하실 수 있도록 웹상에서 할 수 있는 Git 액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itHub 액션이 무엇인지 배우기 전에 먼저 GitHub 액션을 사용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라이브 코로나 맵이라는 프로젝트이고 이 링크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정보들은 일일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GitHub 액션을 사용해서 주기적으로 크롤링을 한 다음에 그 정보들을 뿌려주는 것입니다. 한번 쭉 내려보시면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있고 소스 코드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프로젝트를 클릭해 주시면 해당 프로젝트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GitHub Workflows라는 곳을 클릭하셔서 crawler.yaml이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이 파일이 전체적인 크롤러를 컨트롤하고 있는 코드입니다. 이것은 단지 GitHub 액션을 이용한 사례를 보여준 것이고 저희는 이런 어려운 소스 코드를 가지고 배워보진 않을 것입니다. 아주 쉬운 소스 코드부터 시작해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고 점차 저희 실습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PPT로 돌아와서 GitHub 액션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github.com에서 여러가지 커밋이나 푸시 등을 했을 때 액션을 사용하게 되면 GitHub가 여러분들에게 러너라고 부르는 컴퓨터를 한 대 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짠 코드를 그 러너에서 구동을 시킵니다. 그때 부가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데이터 입력도 가능하고요. 이 코드가 러너라는 컴퓨터 위에서 동작하며 여러가지 자동화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화된 처리 예로 테스트 작동, 그 테스트가 성공했을 때 자동으로 디플로이하는 기능 또는 디플로이가 끝났을 때 관련된 사람들에게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낸다든지와 같은 작업을 처리할 수 있는 가상 머신을 여러분들에게 빌려주는 기능이 바로 GitHub 액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GitHub 액션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말하자면 개발자들의 워크플로우가 있는데 이것들을 자동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GitHub 액션이 그것을 제공하는 도구이고 2019년에 GitHub에서 CI/CD 기능을 추가해서 빌드, 테스트, 커버리지, 배포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CI/CD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CI는 지속적인 통합, CD는 지속적인 배포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조직에서는 반복적인 수작업을 모두 자동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으로 했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실수 또는 복합적인 문제를 자동화함으로써 해소하겠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뢰 가능한 수준에서 배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것이 CD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을 한 번에 지원해 주는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CI/CD가 결국은 컴퓨터 리소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이걸로 지속적인 통합과 배포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리고 싶었던 코드들을 돌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젠 YAML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AML은 두 개의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YAML 그리고 YML 확장자이고요. 키와 밸류로 매핑된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독성이 좋아 가벼운 마크업 언어로 사용되고요. Yet Another Markup Language 약자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데이터 직렬화 언어입니다. YAML 파일은 JSON 파일과 상호환되기 때문에 JSON 시퀀스와 맵을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XML, JSON, YAML을 비교해보자면 XML은 키가 태그로 되어 있고 값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JSON 같은 경우는 앞에 키값 뒤에는 value 값으로 되어 있고 두 개 다 따옴표로 묶여 있으며 중괄호로 다 묶여 있습니다. 이런 따옴표 중괄호조차 만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YAML입니다. YAML 코드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가독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GitHub 액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푸시했다는 이벤트 발생, 반복적인 크롤링, 코드 검사, 테스트, 배포까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GitHub 액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개념은 workflow, 이벤트, job, step, action, runner 등이 있는데요. 먼저 workflow는 최상위 개념으로 여러 job으로 구성되고 이벤트에 의해 트리거될 수 있는 자동화된 프로세스입니다.
workflow 파일은 YAML 파일로 작성되고 GitHub repository의 .github/workflows 폴더 아래에 저장됩니다. 밑에 사진을 참고하시면 실제로 .github/workflows 디렉토리 밑에 main.yaml이라는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벤트는 workflow를 실행하는 특정 활동이나 규칙입니다. 예를 들자면 특정 브랜치로 푸시하거나 특정 브랜치로 풀 리퀘스트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반복시키거나 웹훅을 사용해 외부 이벤트를 통해 실행시키는 등의 상황에 이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밑에 링크를 이 Events that Trigger Workflows라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잡은 여러 스텝으로 구성되고 가상환경 인스턴스에서 실행됩니다. 다른 잡에 의존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병렬 실행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액션은 workflow의 가장 작은 블록으로 잡을 만들기 위해 스텝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컴포넌트이며 개인적으로 만든 액션을 사용할 수도 있고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공용 액션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GitHub 마켓플레이스 링크를 참고하시면 여러가지 공용 액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텝은 태스크들의 집합으로 커맨드를 날리거나 액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GitHub 액션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니 이제는 본격적으로 workflow 작성 방법을 알아보고 직접 실행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YAML 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git 액션의 이름을 정해주는 name이 첫 번째로 들어가고 아래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이 잡을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on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on은 이벤트에 대해 작성하는 부분으로 어떤 조건의 workflow를 트리거시킬지 결정합니다. 또한 push와 pull, request 등과 같이 다중 이벤트를 처리하고 싶을 때는 대괄호 안에 적으면 되고요. 다음으로 이벤트가 일어났을 경우 실행할 잡들을 모아놓은 잡수가 있습니다. 여러 잡이 있을 경우에는 디폴트로 병렬로 실행됩니다. 작업 단위인 빌드는 빌드라는 잡을 생성하고 그 아래에 두 개의 스텝이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어떤 OS에서 실행할지 지정하는 runs on은 윈도우, 맥, OS, 우분투 등 선택이 가능합니다. 스텝스의 uses는 어떤 액션을 사용할지 지정해주며 이미 만들어진 액션을 사용할 때 지정합니다. 이제는 직접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주 리포지토리를 생성해주고요. 저는 이름은 git action이라고 해주겠습니다. 리드미 파일도 추가해줬고요. 생성을 해줬습니다. 이제 이 actions를 눌러보시고 set up a workflow yourself를 눌러줍니다. 바로 main.yaml이라고 뜨는데요. 이 main.yaml은 그대로 두고 코드는 다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PPT에 첨부된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 코드를 잠깐 설명하자면 hello GitHub action이라는 이름의 액션을 만들어서 푸시가 일어났을 때 이 이벤트가 일어나게 할 것이므로 온값에 푸시가 있습니다. 또한 어디서 구동할지는 runs on에서 결정하는데요. 저희는 우분투 레이티스트라고 써서 우분투에서 구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버전도 그 뒤에 명시해줄 수 있는데요. 저희는 가장 최근 버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레이티스트라고 적었습니다. 스텝스에는 저희가 실행할 액션의 name과 run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run에는 실제 작동하는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hello world 출력과 디렉토리 출력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밋을 누르고요. 그리고 액션스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시간이 이렇게 주황색 불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초록색으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여기서 초록색으로 변경이 됐죠. 이제 빌드를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치셨던 명령어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hello world 출력을 보면은 hello world 출력을 눌렀을 때 hello world 출력이라는 문장을 name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줬고 거기에 run 한 것은 눌렀을 때 확인 가능하며
실제로 돌아가는 명령으로 헬로 월드가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렉토리 출력이라는 이름의 네임으로 저희가 설정을 해줬고 명령어를 돌려서 이렇게 디렉토리들이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빌드에서 rerun jobs라고 뜬 것을 눌러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고 스탑 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먼저 rerun jobs를 눌러보면요. 다시 돌아가죠. 이렇게 rerun jobs를 누르면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스탑 시키는 것도 가능한데요. 네, 이렇게 하다가 다시 돌아갈 테고 여기 잠깐 보시면은 cancel workflow라고 뜬 게 있죠. 이것이 바로 스탑 시키는 것인데요. 이거는 지금 rerun jobs를 돌린 것이기 때문에 스탑 시키는 것을 다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명령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코드에 들어가서 workflows main.yaml 이 수정 버튼을 눌러주면은 코드 수정이 가능한데요. 저희는 파일 찾기라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찾기 이름은 find name test.py 라고 해서 커밋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액션스에 돌아가 보시면은 update main.yaml이라고 다시 커밋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걸 한번 들어가 보시면 cancel workflow가 보이죠? 그리고 옆에는 실행한 초만큼 표시가 됩니다. 이 파일 찾기는 5분이 넘어도 실행이 다 되지 않습니다. 이제 cancel workflow를 한번 눌러보시면 바로 멈추진 않고요. 조금 더 돌아갑니다. 캔슬드라고 잠깐 뜬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죠?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리다가 캔슬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스케줄링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GitHub 액션스는 예약에 따라 실행될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선택한 시간에 스케줄링 되도록 코드를 짤 수 있는 것입니다. 스케줄링은 포식스, 유닉스 타임을 활용하여 스케줄링할 수 있으며 스케줄링 가능한 최소 인터벌 시간은 5분입니다. 스케줄 이벤트를 통해 워크플로우가 실행될 스케줄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구문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GitHub에게 레포의 모든 작업에 관계없이 이 워크플로우를 실행하라고 시킵니다. 아래 코드를 참고해 본다면 스케줄링은 onSchedule 안에 cron이라는 탭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코드는 매 15분마다 워크플로우를 수행하는 코드이고요. 야물 파일에서 별은 특수 문자이기 때문에 꼭 따옴표로 감싸줘야 합니다. cron 표현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cron 표현식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minute, hour, day, month, day 기준으로 선택을 하셔서 그런 표현식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minute에는 5, hour에는 4가 돼 있어서 4시 5분마다 설정이 되도록 돼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여기에 제가 5를 추가한다면 매달 5일마다 4시 5분에 스케줄링이 되는 식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각자 이렇게 표현식들에 대한 게 참고가 있고요. 이렇게 내려보시면 examples에는 여러 예시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저는 한번 5분마다 스케줄링하는 표현식을 본다면 이렇게 표현식이 뜨고 그 표현식을 코드에 작성한다면 원하는 시간에 스케줄링이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스케줄링의 주의사항을 살펴보자면 GitHub 액션의 스케줄링이 원하는 시간에 정확히 이루어지진 않을 수도 있는데요. 참고 링크를 살펴보시면 작업 시간이 잘 맞진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GitHub 도큐멘트에는 The shortest interval you can run scheduled workflows is once every 5 minutes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스케줄에 이런 식으로 매분 동작하는 스케줄을 넣어도 매 1분마다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돌려본 액션을 캡처한 것인데요. 저는 10분 간격으로 스케줄링이 되도록 짠 거고요. 큐레이시나 업데이트는 제가 코드를 생성하고 수정해서 생긴 액션이고 마스터라는 이름의 액션의 주기를 보면 대략 10분 간격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PPT의 코드를 통해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줄링이라는 이름의 리포지토리를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 액션에 들어가서 Set up a workflow yourself를 눌러주시고 이름은 main.yaml로 그대로 둘게요. 그 다음에 이 코드를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PPT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터라는 이름의 액션을 생성했고요. 브랜치에 마스터라는 값이 있는데 특정한 브랜치일 때만 수행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탭이 이 브랜치스입니다. 저는 마스터라고 써서 마스터 브랜치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마스터 브랜치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 스케줄에 크론 값을 보시면 별/10 별별별별이라고 써줬는데요. 이렇게 본 것을 다시 한번 크론식에서 확인을 해본다면 10을 쓰면 매 10분마다 실행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runs on에는 우분투 레이티스트라고 써 있어서 우분투에서 구동하도록 해줬으며 액션스는 checkout v1이라는 액션을 사용해줬습니다. 그 다음 running이라는 네임을 가지는 running을 출력하는 명령어를 추가해줬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살펴봤고요. 커밋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코드에서 왼쪽 여기에 브랜치에 마스터라는 브랜치를 생성해주고 이 마스터에 왔으니 액션스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create main.yaml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빌드에 들어가 보면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use도 됐고 running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echo running이라는 명령어가 돌아가서 running이 출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드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10분 정도 후에 스케줄링이 수행되겠죠? 그럼 수행되면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케줄링이 다시 수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create main.yaml이라는 이름으로 떴고 스케줄링이 되는 이후부터는 액션의 이름인 마스터로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9분 정도 후에 스케줄링이 된 것 같은데요. 이후 스케줄링도 10분 정도 후에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간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GitHub 액션의 기능 중 하나인 스케줄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무료로 사용 가능한 크론 서비스가 기존에 있긴 했었지만 GitHub에서 사용 가능하며 GitHub와 연동할 수 있다는 것이 이 GitHub 액션 스케줄링의 큰 장점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